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오늘 장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 참 또 국채금리가 끝날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또 장 종료를 2%대로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줬죠. 뭐 국채금리는 뭐 지나갑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래서 국채금리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도 몇 가지는 보고 있고, 일단은 지수 한번 볼 건데, 자, 지수가 일단 코스피는 그 61선에 다시 닿았죠. 다시 닿았고,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거든요. 확실히 코스닥이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지금 천 정도를 찍고 나서 급격히 흐르고 있고, 지지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 깨졌죠. 오늘만 보면 깨져서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긴 하는데, 보시면 그 100일선, 코스닥 100일선도 깨졌고 구름대 밑으로 내려왔어요. 상당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죠. 횡보와 기간 조정 필요하다, 괜찮다 얘기 드렸고, 보시면 이쪽 보시죠. 이게 거래일수로 하루 뭐 이렇게 1, 2, 3, 4, 5일 며칠 이렇게 쭉 되겠죠. 한 2주, 3주, 뭐 3월 달이 될 것 같아요. 3월 달이 지나고 나면 구름대가 굉장히 얇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고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아프고 힘들죠.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계좌를 지키기가 쉽지 않구나. 그 다음에 돈을 벌기가 쉽지 않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일단은 종목 보면서 또 시장 얘기를 계속 해볼 건데, 일단 오늘 이거 보시자고요. 바이넥스. 바이넥스 제가 예전에 거래했다고 말씀드렸고,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하한가에 가까운 하한가가 나왔죠. 거의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세시경까지 괜찮다가 급격하게 밀리면서 이렇게 나왔다. 최근에 HLB가 하한가를 그려줬고, 바이넥스가 하한가를 그려줬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이오 섹터 수급이 안 좋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의 투심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안 좋아요. 한번 이제 보실까요? 보시면 대표적인 걸 보시자고요. 뭐 안 봐도 대충 답이 나옵니다. 솔직히 안 봤거든요,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마 뭐 똑같을 거예요. 여지 없죠? 아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다 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요즘에 바이오의 현 위치입니다. 주도주라고도 했지만 수급 자체가 엄청 밀린다. 엄청 밀린다. 그래서 시장도 죽어 있는데도 조정폭이 크다. 그래서 이 무겁고 천천히 가는 것도 이렇게 하방을 그리고 있고, 뭐 SK 케미칼도 한번 볼까요? 정말 SK 케미칼은 충격적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바이오주가 이래요. 그러니까 어우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이래요. 제가 이때 막 봤던 것 같은데 40만 원대 지금 벌써 30만 원도 깨졌죠. 예, 깨졌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수급이 이런 거지 내 종목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좁게 시야를 보시는데 시장을 보셔야 돼요. 시장이 1번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무너졌는데 거기서 내 종목만 괜찮다라고 하긴 힘들어요. 말 그대로 바이오가 이렇게 다 죽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종목, 우리가 보는 바이오 딱 하나 있죠. 지금 딱 하나 거래 중인 거나 매집 중인 거, 우리 채널에서 보고 있는 건 딱 그거 레오켄 바이오 하나인데, 레오켄 바이오도 오늘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추세를 전부 깨버리면서 시장에 동참을 했죠. 여기 뭐 동참을 하고 추세를 한 번에 이탈해 버리는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당분간 좋지 않겠죠 또. 그래서 일단 이렇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정말 고통의 나날이죠. 고통의 나날이고, 하지만 바이오 섹터는 또 다른 우리가 보는 이런 주도주나 주력 종목들보다 또 다른 점은 그만큼 급등도 한번 수급이 돌아오면 빠르게 오기 때문에, 이런 뭐 예를 들어 하나솔루션 이런 현대모비스 같은 게 30% 빠지고 40% 빠지면 올라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바이오는 또 그렇지가 않다. 충분히 급격히 올라오기 때문에 그 지금 계좌에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 얘기를 드리고, 그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오늘 그 직장 동료한테 그 종목 상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역시나 바이오였죠. 이오플로어라고. 이오플로 바이오 맞나요? 아무튼 잘 모르는 종목인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이게 전부 차트 전부입니다. 일봉 이게 끝이고, 이때 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방을 맞았죠. 하방 맞아서 마이너스 15%다. 그래서 다음 하방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안타깝게 제가 봤은 지표로는 한 4만 원 얘기했어요.
4만 원까지는 좀 멈춰주는 걸 좀 봐야 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여기서 또 하나 얘기 드리려고 해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찬가지로 요런 거예요. 이오플로가 지표만 보면 솔직히 이미 침체 구간 들어왔고 이제 여기서 사실 더 꺾일 건 없어야 되는데 이 음봉량이 엄청나게 세죠. 아주 그냥 하락형이죠. 하락 장악형이죠. 그래서 안 좋은 차트인데 바이오가 다 이랬지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5% 마이너스 20% 되면 물타기 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마이너스 20%라고 물을 타지 말고 하락의 진정을 보고 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빨리 넘어가서 종목을 볼 게 아니니까 자 LET라고 LET인가요? LET가 아니라 TLB라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장기 상장하고 나서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때 42,500원을 지켜주면 좀 가져가 보고 42,500원을 바닥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한번 보자. 42,500원 깨지면 던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드렸던 기판을 다루는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이렇게 반도체가 다 안 좋으니까 당연한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이 42,500원의 저점을 깨지 않고 아직은 42,000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것만 보면 요런 게 이제 바닥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게 바닥 지지인가를 확인하고 여기서 물을 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뭐 5% 10% 빠졌다고 어중간하게 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 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자 우리의 종목 우리가 고민하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종목 SNS텍을 얘기 드려야겠죠. 오늘 또 많이 빠졌고 말 그대로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있을 때 너무 이제 그 말 그대로 여기서 횡보를 해주고 뭐 하고 어차피 시장은 당장 반도체의 사이클 돌아서 삼성전자가 가고 막 이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횡보 구간이고 그렇다. 근데 SNS텍이 하락을 하루 안 해주고 버텨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렸죠. 빠질 거 있으면 빨리 빠지고 가는 게 낫다고. 빠질 거 있으면 빨리 빼고 거기서 바닥을 지지해줘야 우리들도 매수하기도 더 쉬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 금액대를 언제 드렸습니까? 36,000원 드렸죠. 36,000원대가 쌍봉을 만드는 금액대예요. 쌍봉, 쌍바닥이죠. 쌍바닥을 만들고 좀 진정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36,000원 정도 금액대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가 아니죠. 이미 우리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물타기죠. 물타기를 해가지고 종목을 더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보시면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이미 침체기에 들어왔어요. 주봉상으로 RSI 수치도 그렇고 스토캐스틱 수치도 그렇고 이미 침체기입니다. SNS텍은 이미 침체기에 빠진 거예요. 주봉으로도. 일봉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일봉은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완벽한 침체기에 들어왔어요. 오늘 하락으로. 그러니까 오늘 하락으로 들어와서 정말 이제는 찐 바닥이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되고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 남았네요. 4%. 4%대 남았는데 이왕 4%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뭐 욕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4% 그냥 빼고 더 보자고요. 이왕 뺄 거 이렇게 지저분하게 빼지 말고 4%대 한번 보자고요. 4% 빼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해주는가 36,000원 3만원 정도를 깨지 않는가 라는 건 모습을 보고 쌍바닥을 그려주고 지지를 해주는가를 보면 우리들도 위에 물려있는 그 종목 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넣을 수 있겠다. 투입할 수 있다. 왜냐면 반도체란 말이죠. 반도체니까 가능해요. 바이오는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지 못하겠어요. 바이오는. 하지만 주도주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렇게 빠지니까 또 물음표가 들긴 해요. 이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나? 작년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차피 올해 SNS의 사이클은 올해 하반기부터예요. 사실 주된 사이클은. 하지만 주식시장은 먼저 반영하니까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죠.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메인의 시작이니까 사실 너무 빨리 들어갔죠. 우리가 들어가신 분들은 너무 빨리 들어갔다. 시장이 좋을 때 들어가서 어느 정도 횡보할 때 거의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4만원, 45,000원대가 가장 매물도 많지만 이때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통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하방 지지를 보여준다면 오히려 밑에서 똑같은 1,000만원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말 그대로 비중을 늘리면서도 1000만원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평단가는 절반이 되겠죠. 그러면 절반까지 회복하는 시간은 훨씬 더 급격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말 그대로 그 끝까지 다시 올라오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한 번에 쭉 올라오진 않고 또 이렇게 오르고 눌리고 오르고 눌리고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더라도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랐다 눌렸다 정고점 매매 이렇게 올라오고 아무튼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표상으로도 바닥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죠. 이제 바닥에 근접했고 침체에 들어왔다는데 사실 이 지표만 보고 맹신할 수는 없지만 이제야 사실은 30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 30 밑에서 위에서 그 RSI 수치로 30 정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버티고 했지만 이제 침체기 들어왔다. 사실 이제 딱 꺾이는 추세가 보이시죠? 이제 침체기 들어온 거거든요. 보시면 요런 침체 구간에 들어왔고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죠. 올라가면 좋겠죠. 그래서 쌍바닥을 그리고 전고점을 보러 가는 장기적으로 장기 추세를 보고 가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쌍바닥 때 우리가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비중을 좀 늘리더라도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보시자고요. 시장이 안 좋은데 내 종목만 가기를 바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테마주 급등주를 따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얘기해서 시장을 또 한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KB금융이죠. KB금융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는 KB금융 같은 종목이 움직이잖아요. 왜냐면 그 금리 국채금리 얘기 나오니까 더 탄력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탄력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금융주들이 세다. 확실히 세다. 하지만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스토캐스틱도 보면 이게 뭐 아직도 상승률이 충분해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살짝 그 스토캐스틱을 늘려주면서 RSI 상승률은 충분히 있고 눌림을 스토캐스틱상 살짝 꺾이면서 다시 올려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오늘 금액대가 여기죠. 여기 정고점을 쳤죠. 치고 여기 금액대를 치고 이미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충분히 좋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홀딩이고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솔루션도 볼 건데 하나솔루션도 이제 공모가도 깨졌죠. 공모가도 깨진 것 같아요. 공모가도 깨졌고 자 얘기 드렸죠. 아직도 하락이 진정되지 않았네요. 진정되지 않았죠. 이미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침체기엔 들어왔습니다. RSI 20을 표기하고 스토캐스틱이 7을 표기하고 있죠. 이미 침체기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얘 또한 시장이 어차피 먼저긴 하지만 그래도 낙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바닥을 보여줘야 된다. 지지하는 거 보여줘야 된다. 사실 하나솔루션만 이런 게 아니에요. 친환경 섹터 보시면 다 죽어 있거든요. CS 윈드 그 좋았던 CS 윈드 그 급등했던 CS 윈드도 급격히 누리고 있고 하락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분할 매수 잘못하고 비중 조절을 잘못한 거지 그 종목을 의심할 건 없습니다. 종목은 괜찮고 자 첨보 제가 봤던 종목 첨보 많이 빠졌고 SK신 지금 거래 정지니까 괜찮고 첨보는 많이 빠졌는데 첨보를 보면 또 그래요. 첨보 또 빠지네 이 개잡주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거 섹터를 보셔야 돼요. 섹터를 자 첨보가 빠져서 또 힘들지언정 그럼 반대로 보시자고요. 삼성 SDI는 어땠나요? 라고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삼성 SDI도 지금 급격히 하락 중이에요. 계속 하락 중이죠. 그 힘 좋던 한 번도 이렇게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게 삼성 SDI예요. 일자로 행보해주면서 올려주고 또 해주고 또 일자 행보해주고 그러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급격히 들렸다. 삼성 SDI도 침체 구간이에요. 침체 구간. 그래서 삼성 SDI를 매집하고 싶으신 분도 지금 유효한 금액대죠. 사실 60만 원 정도면 오면은 정말 괜찮은 금액대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모든 종목이 이래요. 사실은 지금은. 그래서 시장에 안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급할 것도 없고 정말 급해서 물타기 하면은 구전 자꾸 쪼그라듭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랑 똑같이
지금 그 공장 중단 해서 어차피 지금 뭐 이제 그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반도체도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 속도를 늦추는 차원에서 그 공장 그 생산 중단이기 때문에 뭐 악재라면 악재인데 뭐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아직도 보조지표 상으로는 더 빠질 여력이 있어요. 다른 종목을 보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20만원대 후반도 올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표 나왔는데 지금 추세면 못 나올 것도 없죠. 못 나올 거 없습니다. 어차피 주봉을 기다려줘야 되는 위치고 월봉상도 이게 벌어져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좀 빠지면서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를 마냥 보다가 기다리다가 끝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선이 꼭 닿아주고 우리가 이때 사세요 하고 알려주진 않아요. 시장은 반등은 정말 모르게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중이시면 매수를 조금씩 계속 하시는 게 맞아요.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은 반등이 급격히 나오면 또 못 따라가요. 한 번에 반등 나와서 뭐 갑자기 4, 5% 급등을 해버리면 아예 못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빠질 때 매집을 하면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니라 더 빠질 수 있고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빠질 때 매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단가 조절을 잘 하셔서 만드시면 괜찮다.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참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참 견고합니다. 정말 견고하죠. 아직 시장이 되게 안 좋고 하방이 아니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다만 횡보하고 힘들겠지만 내가 아직 버티고 있으니 조금만 힘을 내자라고 삼성전자가 알려주고 있죠. 8만 1,000원대 매수가 유효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정말 이 장에서도 정말 잘 버텨주고 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사실 시장도 흔들린다고 얘기 드렸고 7만원대 금액이 보이면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지만 어떻게 보면 또 경계를 해야 되는 시장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보면 참 견고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이 느껴지고 뭔가 하시다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렇다. 참 어려운 장의 연속이네요. 그래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수익이 나는 것들은 단기적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정말 이렇게 KB금융처럼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섹터들의 상승은 괜찮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의 재료로 올라가는 것들도 시장이 밀리면 크게 못 갑니다. 크게 못 가기 때문에 그렇다. 또 몇 가지만 보면 얘기 드릴 건데 제가 철강 섹터만 보고 얘기할 건데 철강 섹터? 조선주인데 조선 철강 금융 쪽이 다 좋죠. 오일 쪽이. 근데 제가 그쪽 얘기도 드렸고 철강 얘기도 드렸죠. 철강이 좋으니까 철강도 보시면 좋다. 근데 철강도 요즘 세게 가고 있어요. 철강으로도 수익 내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동국제강, 동부제철, 포스코, 현대제철 전부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철강주들은 좀 움직여주고 있고 많이 상승했어요. 이미 바닥 대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렇다. 그리고 조선주도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이랑 다 같지만 삼성중공업은 조금 그 악재가 뜨면서 재판 패소 악재가 뜨면서 좀 늘렸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섹터를 나눠서 가져가는 건 항상 유효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다. 그래서 너무 그 시장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마음을 비워두시고 시장의 안정을 기다리시고 신규로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은 보면서 짧게 수익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장기 우상향 한다고 하기에는 쉬운 장은 아니죠. 장기 바닥을 해서 내가 우상향 가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고 이번 달 지수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은 그 횡보다 계속 횡보다 그렇기 때문에 3월 한 달 또 안 좋을 수 있고 3월 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실 게 없고 매력적 금액에선 계속 담아가시면서 채워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몇 가지 보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내만여가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또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못 산 종목의 평단가를 만들어 보자고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좀 마음 비우십시오. 손절은 안 됩니다. 손절은 안 되고 관망은 괜찮지만 손절은 하지 마십시오. 손절할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가 팔기 전에 손실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팔기 전에 손실이 아니에요. 팔아야 손실이 되는 거지.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뭐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